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주 수업은 주어진 도면 작업입니다. 주어진 도면을 보고 1대1로 똑같이 치수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도면 작업하기는 비금속 가공기능사 국가시험, 검정형 시험하고 과정평가형 시험이 다른데, 검정형 시험은 이쪽 도면, 좀 복잡. 과정형 평가형은 주어진 도면이 있긴 한데 모습 세팅까지 포함된 것이 과정평가형 도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도면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1대1로 만드는 거 비슷하긴 한데, 과정형 평가형은 보석 세팅까지 해야 되는 거고, 검정형 시험은 난집까지만 만드시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도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주어진 재료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재료가 딱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재료가 1번이라는 항목의 재료가 이 도면에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한 서너 개 또는 3개 정도밖에 종류가 없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재료를 B로 착각을 해서 B로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재료는 한 번 지워지고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고 주어진 재료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정도 할애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근데 재료를 내가 다른데 잘못 알고 써버리면 그만큼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재료를 평면도만 보고 위에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주어진 재료는 가로, 세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 세로에 따라서 두께가 5mm도 있고 2mm도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재료의 측면도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보는 평면도는 위에서 그냥 납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높은지를 몰라. 근데 측면도를 보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재료는 5mm니까 그럼 여기 주어진 재료에서 가로 세로 5mm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어진 재료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서 출질해서 날아가는 그 해리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5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5.1이 있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톱질하거나 출질할 때 날아가는 그 해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그 재료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도면이 주어지면 몇 시간 안에 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시간, 5시간. 보통 과정평가형은 5시간, 검정형은 6시간 또는 6시 30분, 6시간 30분, 5시간 30분. 대신에 그 옆에 추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추가 시간 30분 있다 없다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5시간 했는데 추가 30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30분 안에까지는 완성할 수 있는데 10분마다 감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가로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가 시간이 없다는 것은 5시간 땡 하면 스톱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죠.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면을 봤을 때, 정면에, 평면에서 도면을 봤을 때 이게 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하트 모양인지. 그러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완성됐을 때 하트면 하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트여야 된다. 사각이면 사각이어야 된다. 하트인데 하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면, 이거는 그걸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봤을 때 감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모양이, 우리가 하트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마른 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도구를 가지고 이런 조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시각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 도면에 대보시면 돼요.
자기가 만든 모양을 요 살짝 대가면서 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 도면하고 지금 여기는 50, 50이면 이 도면도 50, 50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도가 아니기 때문에 100%안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모양은 대강 여기에 대보면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만일에 직사각 같은 거는 맞출 필요도 없죠. 그냥 딱딱 직각으로 잘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자유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여기 도면에 대보면서 그 모양에 근사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트면 하트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각이면 정사각이면 정사각, 직사각이면 직사각이어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수가 중요합니다. 전체 모양의 치수.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치수 말고 전체 모양의 치수가 50, 50이면 50, 50이에요. 50, 50. 50, 50인데 50이 50이면 감점이 크게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모양, 뭐 난집이나 이런 거는 크게 눈에 안 띄는데 전체가 50, 50인데 50이 50이 나왔다. 그러면 관점을 크게 당하니까 전체 모양과 전체 형태의 치수 그 두 개에 일단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실기실 안에서 만드실 때는 땜 하시다가 녹으면 짜증내고 버리고 또 만들고 하면 완성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 시험은 시험 장소 분위기도 좀 다르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녹이면 땀나고 열나고 또 다른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딱 보고 내가 될 수 있으면 땜을 줄여야 돼. 땜하는 부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어떤 외형 큰 도면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면 땜, 네 번의 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네 번의 땜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잘 됐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게 왜 이리 땜이 안 돼? 왜 이리 땜이 안 돼? 그럴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벌써 땀나고 시간 지체하고 뭐 멘붕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형태의 도면이 주어지면 땜을 두 번만 하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 어떻게? 기역자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와 여기만 땜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땜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려면 꺾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가 50, 여기가 50이면 101 사이즈를 잘라서 정중앙에 홈을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각줄로 홈을 파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홈을 파서 여기가 만일에 직각일 경우에는 홈을 파서 직각으로 여기서 바로 정반에 대고 딱 꺾어버리면 여기 딱 끊어집니다. 100%.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홈을 좀 덜게 파면 얘가 잘 꺾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홈을 팔고 한 45도로까지만 약간 꺾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주 땜 적게 한번 땜을 해줘야 돼. 많이 해주면은 여기 꽉 차기 때문에 또 꺾어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해서 땜을 한 방 주고 나서 정반에 대고 이렇게 90도를 꺾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꺾으실 때는 내가 여기서 꺾으면 이 꺾는 부분을 90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꺾을 수도 있거든요. 도면에.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도면 작업할 때 이렇게 좀 넓게 줄질을 하셔가지고 꺾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면 작업이 주어질 때는 항상 꺾기 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꺾기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땜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 땜 작업할 경우에는 대부분 핀셋을 들고 공중에 띄어서 땜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을 봤을 때
공중에서 띄어서 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화벽돌 위에 놓고 댐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각을 잡을 때, 직각을 딱 맞출 때는 절대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각 잡을 때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100% 내화벽돌 위에 얹어가지고 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똑같은 재료지만 내가 들고 댐을 했을 때와 내화벽돌 위에 놓고 댐을 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열이, 안에 들어가야 될 열이 내화벽돌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불을 쓰셔야 돼요. 내가 한 개, 두 개 붙일 때의 불꽃 크기와 두 개, 세 개가 나면 생각보다 훨씬 불꽃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실기실에서 연습하실 때 이때 불 되면 생각보다 큰 불을 써야 된다 라고 감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고 하는 건 아니고 내화벽돌 위에 댐을 해야 될 때가 도면 작업에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희들 과정은 과정평가형이기 때문에 보석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기에 도면에 난집 크기가 주어집니다. 난집 크기가. 그러면 난집 계산법이 딱 나와 있어요. 외형 지름을 치수를 놨을 때는 그 외형 지름의 음판 두께를 바로 빼서 곱하기 3.14를 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걸 말아 올리면 그 난집 크기가 거의 흡사라면 이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선 같으면 정확한 치수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음판을 두드리기 때문에 두께 있는 판을 두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외형 지름이 나왔을 때는 외형 지름에 바로 음판 두께를 빼서 그 치수에 곱하기 3.14를 하셔야 되고, 안에 내형 지름으로 걔네들이 치수를 정해졌을 때는 음판 두께를 그 내형 지름에 바로 플러스 한 다음에 곱하기 3.14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난집의 지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난집만 그냥 저희들이 도면 작업에 하는 경우에는 검정형 시험이고 저희들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발을 붙인다. 발을 이렇게 땜을 하는데, 우리가 세팅을 네발 세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대각선으로 발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만큼 안 이쁩니다. 세팅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재를 한 개 땜할 때도 표시를 먼저 해주시면 가장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집에 있다면 내가 요 네 발을 닿아야 된다면 일단 톡대로 딱 수평에 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약간 홈을 내면 좋겠죠. 안 움직이니까. 한 다음에 주어진 선재로 일단 이쪽에 이렇게 핀셋을 잡고 땜을 하고, 이쪽 말고 건너편에 다시 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땜을 하고 이쪽에 땜을 하시는데, 이 길이는 좀 여유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세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톤이 이렇게 들어가서 세팅 집게로 이렇게 눌리려면 너무 작으면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다음에 세팅 집게로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이것을 자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네발 세팅을 하실 때는 실무에 거의 가깝게끔 알이 크게 보이게끔 테이블과 요 그들 사이를 아주 작게 잡았잖아요. 그렇게 시험장에서 잡으려고 하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테이블 위쪽에 알을 내가 잡는 데 목적을 잡으시고, 예쁘게 하지 말고 내가 알을 세팅한다, 그냥 테이블 위에 크게 잡더라도 잡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내 괜히 그거 하다가 작게 되고 알을 못 물린다, 그래 되면 사태가 더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과정형 평가형하고 그 다음에 검정형 평가형 나오는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 일단 재료를 선택할 때 이 도면 이긴 거를 한 30분, 20분 앉아서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형이 하트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외형의 치수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그 시간 안에만 내면 그게 합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까지 하는데 그냥 침착하게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어진 도면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 재료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1mm 50, 1T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선생님 나 49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하시면 돼. 왜냐하면 재료는 그쪽에서 주어지잖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이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3.1 곱하기 50인데 선생님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3 됐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빨리 재료를 준비해서 5시간 걸리면 오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5시간 안에 딱 한번 끝내보여. 이제부터는 내일 오늘 1시간 오늘 하트 만들고 또 내일 뭐 이거 만들고 이래버리면 시험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감을 몰라요. 그러니까 재료는 내가 오늘 만들고 내일 모레 하나씩 만들어 놨다가 오늘 내가 딱 집중 있게 5시간 해서 만들어 보셔야 내가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과정평가용이랑 네. 공정용 시험을 치면 자격증이 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옆에 그게 과정평가용이랑 공정용이랑 적혀있어요? 과정평가형은 다릅니다. 그렇죠.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증하고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증은 뭐가 다르냐면 국가 인정 자격증이라는 건 똑같고 타이틀도 똑같은데 우리 과정형 평가형은 이 사람이 어떤 능력 단위까지 배웠다라고 뒤에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과정평가형 설명회 가니까 산업체인분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많이 찾더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검정형은 뭡니까? 이 관련 과정을 안 나와도 이걸 내가 이론을 공부하고 실기를 치면 학교 가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저희 과정형은 이걸 반드시 7개월, 6개월 이 과정을 거쳐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걸 배웠다라는 얘기니까 산업체에서는 검정형보다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가진 분들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고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검정형에서 과정평가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추가 30분 그리고 간정되면 몇 % 정도? 그거는 그쪽에서 바로 10분당 1점씩이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추가 시간이 주어질 때는. 근데 과정평가형은 추가 시간 없습니다. 5시간, 기초조각 1시간. 네. 집가 구부리다가 네. 다리 부러지죠. 예. 그럼 떼어내가지고 떼면 되죠. 떼면. 모양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구부리다가 혹시 끊어져 볼까? 두 개를 우리가 어렵지만 떼을 하면 돼. 하면 되고 재료를 하다가 이쪽 재료를 하다가 너가 묵었어. 근데 이쪽 재료가 좀 남았잖아요. 출시해서 맞춰요. 근데 주어진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갖고 있으면 부정으로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 땜은 뭐입니까? 땜은 중댐. 여기서 안 치죠? 여기서 칩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럼 선생님 저기 난집할 때요. 네네. 그거 난집이랑 원 그거 사이에 벌어지면 알이 잘 안 물리잖아요. 발 사이에. 네. 예. 그러면은 그거 댐을 할 때 저 닿는 아래쪽이나 옆면에 하면 안 돼요. 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알을 보통 이 바깥쪽에 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알이 이쪽으로 이 공간이 크면 알 세팅하기 네.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안쪽으로 줄지를 좀 더 해가지고 바짝 붙게끔 하든가. 내가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다. 그럼 강제적으로 안 예쁘지만 강제적으로 세팅해야지. 멀지만.
원리는 세팅 난집 만드는 원리는 이렇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안 되면 끌어당겨야지. 근데 저 나한테 또 원통이죠. 우리 생각처럼 링 2개 박아고 그거 아 그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지금 제가 네발 난집 한 거는 가장 어려운 거야. 가장 어려운 거야. 그거 하면 이런 거는 거지가 할 거야.